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까지 조금 늦었죠. 대신 저희가 싹싹싹 다 긁어 모았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혓바늘이 심하게 나서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정말 깔끔하게 녹음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녹음하는 시간입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멘탈이 막 흔들리네. 자, 오늘 테슬라 마이너스 1.57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애프터장에서는 여러분 플러스 0.4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의 어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브로드컴의 어닝이 오늘 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애프터마켓에서 바꿔놨는데요. 내일 금요일이죠.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브로드컴의 어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니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새로운 테슬라 신 모델입니다. 모델 Y의 변형 모델인데 약간 해치백 모양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동차가 항상 나올 때는 저렇게 싹 가림막으로 가려가지고 최종 도로 주행을 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딱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하여 주니퍼 모델 Y. 여러분 모델 Y가 어떤 차죠? 내연기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테슬라 모델 Y잖아요. 그 가장 많이 팔린 모델 Y의 새로운 신규 모델을 출시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자, 여러분 제가 찍었냐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제가 찍은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최종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 신규 모델 주니퍼 사진에 딱 찍혀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출시가 임박, 곧 판매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가림막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돌아다니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시장 조금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2, 나스닥은 마이너스 0.66, S&P 500 마이너스 0.54, 러셀 2000 마이너스 1.30%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비교적 잘 버텨줬는데 막판에 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애플 마소 빼고는 M7 주식도 어제 상승분을 많이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끝날 때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테슬라 끝날 때 테슬라는 올렸습니다. T1입니다. 이렇게 올린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오케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주노래 테슬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는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무당질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의 바로 분석, 냉정한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고양이들은 꼭 제가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마치 옆에서 화장실을 가서 막 청소를 한다던가 와가지고 막 안긴다던가, 이 모든 걸 제가 한번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특별히 어저께는 여러분 나스닥 2만 선을 돌파하는 정말 올타임 하이를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 2만 선도 내주었죠. 그렇죠? 19,902.8로 딱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PPI하고 그 다음에 실업상 청원 건수도 그닥 시장을 이렇게 좀 끌어내리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안 그래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갈 이 건덕지를 좀 찾고 있었는데 애딱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픽 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서는요, 자, 뉴욕 증시배를 우리 트럼프 당선이라고 멜라니아가 가서 동쳤거든요. 땡땡땡땡 그 종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였는데 결국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네, DJT는 오늘도 못 갔으니까. 자,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뜨거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노동부가 11월 PPI가 전년 동기로 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3년 2월에 4.7% 상승한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자 시장 예상치 2.6% 상승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신규 실업상 보험 청구 건수 역시 예상을 웃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7일로 끝난 일주일간의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계절 조정 기간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월 6일에서 12일
주간에 24만 2천 건 이후 2개월간의 최고치인데요. 나스닥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을 했는데, 일단 M7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구글이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의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1% 이상 떨어지면서 마소에게 시가총액 2위 자리도 내어 주었습니다. 야, 이제 올게 오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그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지금 구글이 당연히 엔비디아 AI 칩 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소식에, 아니 기술이 그렇게까지 올라왔어? 라고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이 뒤늦게 머스크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정계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적대시 관계에 있던 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정부와 같이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말했죠. 지난 10월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과거 미국에서 체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를 불법 노동자로 비판하기도 했죠. 머스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의 전기차 행사에서 테슬라만 쏙 빼고 초대하면서 우리를 무시했구나 라고 그랬잖아요. 머스크는 지난 10월 아시다시피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고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의 대권 잠룡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 10월 머스크의 전화를 받고 투자 가능성을 논의를 했는데요.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 선거와 전체적인 선거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을 줬는데, 난 민주당 당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머스크를 그냥 놀리거나 무시하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해왔고, 그냥 그 경고대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정치인도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머스크의 취지에 공감해 협력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국방의 지출을 줄이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만약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계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도 여기서 그는 누구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앙숙인 사람 중에 하나가 메타 CEO인 저커버그잖아요. 근데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아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화해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이들이 줄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좀 줄대면서 이제 같이 해보자. 특별히 이제 해리스 쪽에 줄을 댔던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여러분, 미국 당도 그렇지만 미국도 거의 뭐 찍히면 훅 가죠. 그래서 그러한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워너브라더스가 15% 폭등했는데요. CNN의 모기업입니다. 케이블 TV하고 스트리밍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는 소식. 자, 중요한 미국 현지의 경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제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룰라. 야, 이번에는 뇌출혈 수술을 받는다고 하네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룰라 대통령. 자, 월가의 베테랑 비앙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짐 비앙코 리서치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오늘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내년 증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앙코 대표는 내년에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년간 과대평가된 시장에서 매수한다면 낮은 수익률을 각오해야 될 거다. 그럼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약 6에서 7%에 불과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20% 수익률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다? 너무 많이 과열돼 있고 올라와 있다. 여러분,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연합 라가르드 총재도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전격 인하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관세에 지금 대응하기 위한 거거든요. 트럼프의 저 관세 정책을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가 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전기차 질주가 심상치 않더니 중국의 석유 소비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코인 관련주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난감한 상황에 놓인 엔비디아가 중국의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보유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는 최근 자사가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플랫폼스, 티커 라이엇 알죠? 라이엇 경영진의 코인 채굴용 전산 시설 일부를 대형 데이터 센터 고객용 시설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채굴 업체들은 채굴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왔는데,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즉 GPU를 비롯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1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채굴 업자들은 사업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반감기 시행으로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은 이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이는 채굴 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신규 AI용 대형 데이터 센터 시설의 건립과 전력 확보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LA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고양이들이 조류독감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휴, 로팜 생휴를 섭취한 고양이들의 감염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조류독감이 새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새도 아닌데, 아무튼 슬라야 테라야 조심해, 알았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주가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 분들에게 $2,000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해당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2,000불이면 대박인데. 요 소식을 끝으로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메가밀리언 당첨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복권국을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당첨됐거든요. 어마무시한 돈에 당첨이 됐는데 자기가 복권을 2장 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번호를 항상 2장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 값만 줬더니 수루를 해버렸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미주놀 공부방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한 분들, 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장이 좋아도 돈을 벌고 나빠도 돈을 버는 신통방통한 미주놀의 실전 기법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